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대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지역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사업을 공유하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방문은 차기 총선에서 TK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도 읽힙니다. 정치권의 주요 이슈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 풀어봅니다. 7월 4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부내륙지선 대구 방향 달성 2터널 부근 6.6km 지점에서 옥포 분기점 14.9km 지점 갓길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 중이고요. 반대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부터 속도 떨어지면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달서대로 문화대 삼거리에서 신당 내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요. 해동로 공항 내거리에서 아양교 방향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대명로 남부경찰서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구간 양방향 모두 교통량 많지만 소통에는 문제 없고요. 신천대로 위로는 사고 소식 있습니다. 서대구 나들목 방향 성북교 지하차도 오르막 30m 지난 지점 2차로에 화물차와 쓰레기 수거 차량 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 비 소식 있습니다. 오전에 경북 남서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대구와 그 밖의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5에서 30도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78%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 빚을 내서 신청사를 짓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부채가 발생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은 홍 시장은 신청사 건립보다 재정 건전화가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 시장은 임기 중 첫 번째 목표가 재정 건전화인데 지난해에 올해 예산을 짤 때 민선 최초로 지방채를 1원도 발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도 예산 다이어트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서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에 보태자는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부지를 팔아봐야 신청사 건립 비용의 절반도 안 된다며 나머지 비용은 다 빚을 내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네, 달서구 주민들은 신청사 건립을 바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방침에 달서구 지역 일부 주민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반대한다고 자기들끼리 떠든다고 내가 빚내서 지어줄 사람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시정 운영을 하면서 원칙에 어긋나거나 다음 선거를 노리고 선심 행정을 하는 건 일체하지 않는다. 빚내서 사업을 할 때는 250만 대구 시민의 미래가 보장이 될 때만 빚을 내서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는 6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지역 시의원, 구의원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논의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임기 내 추진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현재 달서구 지역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현재 달서구 지역에선 그동안 잠잠했던 신청사 건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사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는 어제 군의군 편입 기념식이 열린 대구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신청사 건립 원안 추진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대구에 센트럴파크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 활동을 펼쳤는데요. 앞서 지난달에는 성서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에 보태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6일 열리는 간담회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와 경북에서도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이 1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어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전수조사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미신고 아동 4명을 파악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북경찰청도 유령아동 8명과 관련해서 내사에 들어갔는데요. 지역별로는 경산 5명, 영천, 김천, 구미 각각 1명 등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2015년 이후 태어난 2,236명의 아동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서울과 인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는 83명, 경북은 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도 꽤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구미시는 이날 수사 의뢰한 출생 미신고 영유아 1명을 포함해 지역 내 거주 중인 산모 21명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산모는 출산 후 서울 소재의 사설기관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유아를 적법한 상담기관 방문 등 입양 절차 없이 유기하면 영아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유기된 아동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숨지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민주노총 대구경북 지역본부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2주간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어제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은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그들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파업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대구 이외에도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 15곳에서 지역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네, 이번 파업에서는 어떤 의제들을 제시했나요? 네,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 중단과 노조법 2, 3조 개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보장, 공공의료, 공공돌봄 확충, 언론 집회 시위 자유 보장 등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 권리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로 입원해 있던 80대 환자가 다른 또래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달 28일 대구 수성구 모 요양원 병실에서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 등을 다쳐 대인기피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병실 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명확한 원인 결과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민혜입니다. 주로 생활용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일을 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손님들한테 친절하게만 응대하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는 물론이고 또 다른 회사의 경쟁 제품도 알아야 되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고객분들한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공부가 좀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잖아요. 아무래도 선풍기나 에어컨, 제습기 찾는 손님들이 많죠. 전기세가 비싸지다 보니까 선풍기 찾는 분들은 많이 늘었는데 또 에어컨 구매하시겠다는 고객분들은 작년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대신에 에어컨 대체하시겠다고 제습기나 에어 서큘레이터 많이들 원하시는데요. 또 아무래도 역대급 장마라고 하니까 뽀송하게 여름 나시려고 준비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올여름은 꿉꿉하고 더 덥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기는 사야겠는데 뭘 사야 할지 아니면 가격이 비싸서 이 제품 앞에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합리적으로 살 수 있게끔 제가 도움 줄 수 있을 때 좀 뿌듯하거든요.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도록 도왔다는 기분이 들어요. 폭염이 시작되는 7월인데요. 냉방기기 구입하실 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합리적으로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TK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남구 이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강사빈 부대변인입니다. 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를 방문하기 때문에 지역 정치권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죠.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TK 지역 자체가 우리 집권 여당의 최대 주주 지역이라고 볼 수 최대 있습니다. 주주, 네.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 예산정책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구 민생을 위해서 집권 여당에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방향성을 논의한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되는 것들에 따르면 어쨌거나 군공항 후적지에 대한 개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지금 홍 시장님이 언급하시는 뭐 신청사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네. 보는데요. 그런 여러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대구 경북 시민들이 다가오기에 좀 민생에 시급하다고 느끼는 것들 역시 당 지도부에서 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네. 대구나 뭐 대구 경북 지역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뭐 홍준표 시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홍준표 시장님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대구 정치권에서 어떻게 했으면 대구가 경제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냐. 본인이 와서 겨우 조금 살렸다. 저는 100% 동감하거든요. 며칠 전에 발표 났었던 글로컬 대학 상공만 해도 네. 전북 전라도 쪽에서는 국회의원과 학교 협의체를 만들어서 땡겨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년에 이제 그 총선 전국으로 가게 되면 네. 그쪽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땡겨오는 것보다는 네. 공천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시게 될 거거든요. 저는 사실상 이것은 대구 경북에 바라는 시민들이 바라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바라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 이번 걱정이 협의회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게요. 이게 예산정책협의회가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이라서만 오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각 지역에 필요한 현안이 뭔지 파악하려면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시장을 비롯한 도지사까지 같이 참석하는 어떻게 보면 협의회이기 때문에 네. 이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시도의 중요한 현안이 뭔지 중앙 입장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고자 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회를 마련한 네.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기회의 장은 충분히 공감이 된다. 이틀 뭐 3일 전쯤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꾸며서 3일 만에 한 30% 그냥 정무적으로 다 삭감해서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삭감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지역부터 잘리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거를 잘 살려주시면 제가 박수 쳐드릴 건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최고의 안은 결국 예산 자체도 다이어트에도 성공하면서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를 지출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분배가 가장 중요할 것 예.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홍준표 시장 아까도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공천 시스템 관해서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오늘 어떤 발언들이 좀 나올 것 관심인데 김기현 당대표와 관계 회복이 좀 될까요? 뭐 일단 홍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김기현 당대표가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2명 있다.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고 하나는 이준석 전 대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기현 대표가 가장 크게 받은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네.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발판 마련 단계부터 홍 시장님이 너무나 이제 관여를 어떻게 보면 많이 했고 훈수를 많이 두신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 등살에 밀렸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홍 시장님 역시도 대구시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기현 대표 역시도 홍 시장님의 그런 대구시 현안이나 이런 거에 존중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예산정책협의회 때 자연스럽게 또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연스럽게 화해 좀 하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 시장님께서 대구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저는 지방의원이라서 지방 지역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뭐 대권 주자셨고 하시니까 네. 중앙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또 페이스북 제가 좀 모니터링을 조금씩 하거든요. 네. 며칠 전에 이렇게 공천 과정에서 부산 공천 과정에 대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아마도 본인이 당대표 하시고 하실 때는 이렇지 않았다. 당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첫 번째와 네.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구 지역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느냐라는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새롭게 공천을 짜서 대구 지역도 살려보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홍준표 시장님은 뭐 어떻게 뭐 무리를 만들거나 그러진 않으시지만 어쨌든 대구 지역에 있는 공천 과정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미쳐서 대구 지역에서부터 다음 선거를 준비해 보시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제 중앙 정치 훈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시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저희로서는 어쨌거나 지방 행정에 전념해 주시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라면 대통령 이전에 대구시부터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 주주인. 저도 공감합니다. 대구시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당 공천 분위기가 특히나 대구시에서는 대구 지역이 좀 험악하죠. 대구 지역에서는 굉장히 지금 초선 의원분들도 네. 지금 많고 하시니까 당장 제 지역이 초선 의원님이시고 네, 네, 네. 하니 굉장히 거기에 민감한 상황이 있거든요. 아마 강서인 우리 부대변인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시장님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친박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아까 시어머니라고 말씀하셨던 한 분인데 이게 보수 연합군을 강조했습니다. 이 만남의 의미 역시도 여야의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여당부터 한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당의 어떻게 보면 역사 중에 한 부분이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참 저에게도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네. 무엇보다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만남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최경환 전 부총리도 그렇고 아직 네.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이기에는 분명히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히 엄청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역시 어쨌거나 법의 판단을 받고 돌아온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에 무리해서 뭐 총선을 염두에 두는 행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또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곱셈도 아니고 피로감과 피로감이 합쳐져서 더하기가 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만남 역시도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정치의 한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뭐 본인들께서도 큰 뭐 정치적 입장이 아니고 네. 원래 하던 모임 중에 식사 자리를 가졌다 정도 수준이라서 저도 크게 평가는 하지 않지만 국민의힘당에서 좀 조심하게 보셔야 될 게 네. 이런 것 같아요. 최경환 전 장관님 경제부총리님께서 이번에 여론조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다 말씀해야 되니까 네. 여론조사에서 경선에 출마하면 당선될 수도 있을 만큼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힘이 지금 그만큼 이전의 보수와는 다르게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대구 경북권에서 이전에 있던 보수 지지자들, 네. 이전에 보수를 지지해 주셨던 우리 특히나 어르신들 쪽에서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지금의 보수 세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정화해서 대처할 보수 것이냐. 대통합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건 지나친 비약이고요. 최경환 전 총리께서 어쨌거나 지역 활동에 상당한 공을 들이셨던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 맥락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인 거라고 저는 단순히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천할 때 있어서만큼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맞게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인물들, 지역에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인물들을 공천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총선 출마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뭐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네. 김재원 최고위원 네. 뭐 당원권 정지가 됐지만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총선 출마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굳이 뭐 없다고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겠죠. 뭐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조국 출마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정인데 누구나 가능한데 그게 과연 각 진영에서 어떻게 도움되고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출마 가능성과 당선 가능성도 다른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대구 경북시도당 위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나요? 네, 일단 대구는 양금희 의원, 그다음에 경북은 소원석 의원이 추대됐는데요. 이게 사실 시도당 위원장이라는 건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실무자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시도당 위원장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의원들이 많이 꺼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더욱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앙과의 교두보 역할을
역할을 네. 충분히 수행해 줘야 되고요. 그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중앙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우리 대구 경북의 현안들을 조금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지방선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당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공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긴 힘들지만 그러면서도 굳은 일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 응원 드리면서 한번 좀 격려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이 지금은 잘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은 네, 아니고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뭐 네, 뭐 시도당 뭐 당협위원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양금희 의원님이 되신 건 저도 지금 보면서 알았는데, 요거 보면서 받으면서 알았는데, 네. 양금희 의원님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북구 지역의 공무원이나 다른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예를 들면 다른 국회의원들께서는 제가 국민의힘당 칭찬 조금 드리면 네. 다른 국회의원들께서는 안 하시는 지역의 굉장히 사소한 일까지 담당자를 다 불러서 네. 직접 대면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실무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격이다. 예,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쉬운 것은 양금희 의원님 초선 의원에서 지금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는 이름 나 있던 분이 아니신데 초선으로 오셔서 당선이 되시고 활동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당위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반대적으로 반대급부로서 중앙에서 대구 지역 공천 뭐 물론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공천 시도당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네네. 공천을 완벽하게 잡아서 가려고 하는 예정이구나라는 시선도 보일 수 있거든요. 양금희 의원님이 그런 어떤 대구시에 대한 모든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치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양금희 의원님 자체는 본인이 시도당 위원장을 하면서 시당 위원장을 하면서 자기의 공천권을 조금 내세울 수는 있어도 대구시 전체의 공천에 교두보 관련해서는 역할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예, 조금 어렵고 되려 더 중앙에 휩쓸려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 우려를. 불안함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원래 저희 당의 시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초선 또는 재선 의원님께서 조금 더 개혁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박한 목소리를 낼 수 방향성이 있는 그렇군요. 자리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관례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칭찬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셔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장외 투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검사 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좀 못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IAEA의 지금 보고서에서 네. 예를 들면 이미 언론에서 밝혀졌던 뭐 일본에서 어떤 기부를 하던 일본은 뭐 로비 같은 걸 워낙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과연 보고서 수정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지금 일본의 네. IAEA에서 방문해서 보고서를 내고 난 뒤에 그 주변 국가도 다 보고서를 설명회를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지켜볼 만은 한데 네.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강사빈 부대변인님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요 IAEA를 100% 믿을 수 있겠냐는 말에서 네. WHO에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우한과 관계 없다고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그렇게 WHO에서 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시선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국제적인 협력 기구가 과연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WHO에서부터 시작한 네. IAEA까지 모두가 다 로비를 받거든요. 사실은 피파까지 로비를 받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려점이 있다라는 거를 국제 기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100% 옳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지극히 민주당스러운 시각이다. 저는 이렇게 평하고 싶은데요. 네. 요새 민주당을 보면 과학을 그리고 이성을 감성과 선동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괴담 정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도 모르겠는 상황인데요. 2008년 이른바 광우뻥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주 당시 사드 배치 당시에 뭐 전자파에 튀겨진 관련된 어떻게 보면 선동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건 뭐 차라리 똥을 먹겠다. 막 이런 발언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IAEA에서 만약에 이번 보고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걱정보다도 민주당의 정치적 밥그릇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 이걸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시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지금까지 장애투쟁에 계속 나섰으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면 뭐 북해도로 놀러 가겠다. 뭐 한국인들이 많이 없어서 좋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과연 민주당이 지금 장애에서 외치는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반대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과학이라는 영역 그리고 수치라는 영역 자체를 왜 자꾸 감성과 선동을 통해서 이겨내려고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혀. 네,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행보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어요. 이런 네. 특히나 과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만 볼 수 있겠냐?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핵이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증명했으니까 과학적으로 맞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일단은 것과 주민들의 건강권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그리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괴담 선동 정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80% 이상 반대가 민주당의 선동으로만 이루어진다면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국민들의 생각이 여론이- 따로 있는 거고 거기에 맞서서 민주당이 행동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민주당이 선동을 해서 국민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니죠.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를 먼저 얘기할 때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과학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IAEA뿐만이 아니라 국내 과학자들이 모여서도 충분히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부정하고 지금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론을 어떻게든 부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민주당이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다소 비합리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 대구 남구의회 이정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 비 소식 있습니다. 오전에 남서 내륙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 저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낮 최고 기온도 높고요. 장맛비가 내리면서 그래도 찜통 더위는 한풀 꺾인다고 하네요. 7월 4일 아침의 광장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